어제 오후에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 이진숙 체포 이게 뜨더라고요. 자막으로. 뭐지? 왜 체포지? 궁금했는데 영등포 경찰서에 이제 이렇게 딱 와서 뭐 이렇게 수갑 차고 막 이러는 거 보면서 본인 입으로 내가 출석 요구서 3번이나 뭐 안 받았다, 뭐 좀 불응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참 이진숙답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이진숙 딱 이렇게 수갑 차고 나올 때 얼른 그 장면이 먼저 떠올랐어요. 지난번에 이제 자동 면직돼 가지고 돌아가는데 끝까지 이상하더라고요. 기자들 앞에서 굿바이 씨유 그러길래 멘탈이 참 특이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CU에 빵 사러 가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것부터 한번 봅시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오늘 죽었다. 법대로 되지 않으면, 현행 법대로 되지 않으면 법을 바꿔서 사람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새로 오는 분한테 내가 당부할 건 없죠. 왜냐하면 대통령 말 안 듣는다고 잘라내는데 아무래도 대통령 말 잘 듣는 분이 오지 않겠어요? Goodbye and see you. Goodbye and see you. 김유정 의원님. 저는 저런 거 볼 때 참 기자들도 같이 웃던데. Goodbye and see you guys도 아니고 see you 누구 특정 인물이었을까요? 참 좀 상상 이상이죠. 늘. 아주 특이해요. 예, 기상천외합니다. 저렇게 하고 떠날 때 굿바이 앤 시유 이런 건 어떤 느낌으로 하는 걸까요, 김영남 의원? 그러니까 그 방통위원장에서 내가 오늘 면직돼서 잘려서 떠나지만 곧 다시 보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마도 뭐 출마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다시 카메라 앞에 등장할 거라는 의지의 표현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see you 다음에 보통 see you soon, 네. 곧 보자 뭐 이런 의미잖아요. 네. 글쎄 본인 계획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다른 형태로 곧바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see you 그래서 되게 see you 하면 뭐 곧 보자 see you soon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어디서 보자 뭐 see you 어디서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경찰서일 것을 본인도 몰랐을까요? 어제 영등포 경찰서에 나와서 했던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나와주세요. 위원장님, 나와주세요. 네, 위원장님 체포영장 집행된 데에 대한 심경 어떠십니까? 잠깐만. 위원장님, 싸워주세요. 아니, 잠깐만 좀 조용히 해주세요. 전쟁입니다. 이 말을 한 여성이 떠오르네요.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겁니까? 국회 출석하느라고 영등포 경찰서 못 온 걸 가지고 이제 저한테 지금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선출 권력보다 개딸 권력이 더 센 겁니까? 하더라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습니다. 대통령 위에 그 개딸 권력 있습니까? 예. 됐죠? 정치적 중립부분 위반하셨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거는 뭐 저는 제 자기 방어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 봅시다. 소환 조사는 언제 어떻게 받으신 겁니까? 박영식 앵커님, 이게 그 대치동 집에서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네. 영등포 경찰서까지 이제 한참 차를 타고 오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했겠죠.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 네. 첫 마디를 탁 생각하고 전쟁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줄줄이 읊은 건데 저 소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 다분히 준비된 멘트라고 저도 생각을 예. 하고요. 근데 다만 이따가 그 기자들이 질문하는 거에 살짝 목소리가 떨리는 걸 보면 본인도 당황은 한 것 같아요. 다만
앵커님 말씀 주신 대로 집에서 영등포 경찰서까지 오는 그 중간에 대통령을 언급을 해야 되겠다라는 목적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치적으로 뭔가 이제 복귀가 필요하거나 정치적으로 뭐랄까 자신의 어떤 명예를 회복해서 등장을 하기를 바라는 대다수의 정치인들은 가장 큰 권력자를 입에 올려서 자신의 위치와 등치시키길 바라는 마음이 다들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갯딸을 운운하면서 민주당과 정부를 동시에 노렸다.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대통령 권력을 자신이 언급을 하면서 마치 이 권력에 대항하는 투사의 이미지를 본인이 갖고 가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소리가 좀 떨리는 걸 보니까 본인도 긴장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도 이렇게 갑자기 일거에 들이닥칠 줄 예상은 하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런 모습들은 저는 국민들이 이제 평가를 하실 거라고 보고 정치인 이준숙의 이 말로라고 보고요. 복귀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건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준숙 생각대로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강덕수님, 그래 빵 좋아하더니 빵에서 추석 잘 보내라 그러셨는데 김정국 원장님, 저 얼굴에서 투사의 모습이 보입니까? 아니, 선거운동의 모습이 보이게. 뭐 얘기했던 것처럼 전부터 신1, 신2, 신2 같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굿바이 CU 내가 돌아올 거야. 어떻게 돌아올 거냐? 제가 볼 때는 선거를 통해서 돌아오겠다고 얘기를 한 거란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얘기하는 거 보면 준비됐다는 게 뭐냐면, 아니 수갑차고 가가지고 조용히 해주세요를 두 번이나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랬던가? 네, 그렇죠. 앞에.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주세요라고 한 다음에 전쟁입니다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김현지 지금 부속실장 얘기. 그러니까 김현지, 이재명, 정청래, 갯딸을 언급했다라고 하는 건 본인이 거기에 맞서는 극우의 전사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보이려고 하는 건데, 그 박영시 앵커께서는 이 부분을 좀 떨리는 목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느낌에는 오히려 즐기는 느낌. 야, 이런 상황을 난 즐길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잘 싸우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즐김이 보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본인은 어제 즐거웠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까 댓글에 올라온 것처럼 갈 곳은 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즐기는 것도 배짱이 있어야지 그런 배짱까지는 있어 보이지 않아요. 지금 마치 본인이 뭐가 된양 이렇게 깝죽대는 건데요. 지금 이진숙한테 적용된 혐의는 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입니다. 그동안에 방송통신위원장이라고 하는 공직에 있으면서 했던 말들이 이런 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이런 혐의를 받게 된 건데요. 어떤 얘기를 짓거렸는지 그동안 했던 말들을 한번 들어보시죠. 보수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고요. 가짜 좌파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담론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그만큼 대한민국이 얼마 전에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우리 대한민국 자유주의, 민주주의, 건강한 시장경제 체제를 조금씩 갉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고 봅니다. 보수 여전사 하면 다 같이 이진숙. 국민이 자유파, 국민이 부여한 자랑스러운 간판입니다. 자, 보수 여전사 이진숙. 감사합니다. 민주당이나 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김유정 의원님, 보수의 전사 이진숙 그럴 때는 참 본인이 뭐가 된 것처럼 엄청 착각하는 거죠. 신나 보이잖아요. 신난 거죠. 네. 어제도 신나 보이더라고요, 저는. 계획들이 되고 있어, 이런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 수갑이 이제 가려져 있는데 그걸 몇 번씩 들어 올리면서 마이크 앞에서 얘기를 했고요. 나중에 또 보도된 거 보면 변호사 통해서 딱 처음에 수갑 채워졌을 때 요 천으로 가리기 전에 그것도 찍어놨더라고요. 그것도 올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제 이걸 이용하려는 그런 게 너무 빤히 들여다 보이고요. 또 본인이 체포 적부심을 신청을 했는데 이게 인용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경찰에서 본인은 3번이라고 주장합니다만 6차례나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잖아요. 그러니까 6차례나 서면으로
출석하라 이렇게 소환 통보했는데도 응하지 않다가 마지막이 이제 필리버스터 국회 핑계를 대고 있는데 그럼 8월에는 왜 안 나갔어요? 국회 안 열릴 때 왜 안 나갔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건데 그걸 마치 본인이 국회에서 응당 출석해야 되는 것 때문에 안 나간 건데 자기를 탄압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덮어 씌우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잖아요.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던 것이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저렇게 투사인 양 하더라도 누가 저걸 곱게 보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저런 발언들이 선거법 위반, 공무원법 위반으로 이제 적용이 된 건데 적용할 만합니까, 김영남 의원님? 아니 다른 자리도 아니고 방송통신위원장 현직에 있을 때 저런 발언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 방송을 비롯한 주로 언론은 무엇보다도 적어도 그 직책에 있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방통위원장의 그 발언 내용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 가짜 좌파와 싸우겠다. 근데 그 싸우라고 만들어 놓은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방통위원회가. 그러니까 본인의 신분을 망각한 것이고 그리고 그 어제 체포되고 나서 아무리 밉더라도 하루 전까지 그 대한민국 고위 공무원 장관급 대우를 받던 사람이 사석도 아니고 카메라 앞에서 이재명이 시켰습니까가 뭐예요 도대체. 기본은 지켜야지 기본을. 그리고 저렇게 유튜버들이 모여갖고 보수의 여전사 이준숙 저렇게 떠드는 건 그야말로 보수의 품격을 완전히 깎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야 보수는 수준이 저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보수의 무슨 대표적인 여전사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기본은 지켜야지 적어도. 내일 오후 3시에 이제 체포 적부심 심사를 한다고 하더군요. 혹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체포가 적법했느냐의 그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란 말이에요. 체포영장은 법원의 판사가 발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건데 이 집행이 적법하냐? 이걸 다시 한번 심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건 인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고 체포 시한만 늘어나는 거죠. 그때는 중단이 됩니까? 그렇죠. 원래 체포영장에 의하면 48시간까지 그 데리고 있을 수 있는데 구금해 놓을 수가 있는데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면 그 기록이 법원에 가야 되잖아.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다시 돌아오는 그 시간만큼은 48시간에서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보면 하루 정도 거의 하루 정도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체포적부심이 만약에 기각이 돼서 다시 돌아오면 48시간 전체로 계산을 해서 그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까? 경찰이? 그렇죠. 그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든지 아니면 풀어주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렇군요. 거미줄 최정환님 왜 CU야 재수없게 편의점 장사한대. 거미줄 최정환님이 포항에서 편의점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해합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네요. 정말 신경 쓰이죠. 근데 막 그 경찰서 들어오면서 저렇게 떠드는데 영등포 경찰서에는 이렇게 청소하는 아주머니 안 계신가? 아니 그거 기억 안 나요? 연병하는 서수씨. 근데 그 CU의 스펠링은 다르니까. 여기는 S고 거기는 C고 이러니까 차이가 근데 그거 나니까. 같은 뜻이에요. 이제 되게 문자로 쓸 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짧게 이렇게 하니까. 편의점에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예. 자, 이진숙 이제 저는 어제 많은 분들이 이진숙이 체포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물론 국힘 같은 경우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심지어 진중권도 1980년대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많은 분들이
추석 선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저런 장면이 통쾌하게 느껴지시는 거고 청량감을 느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에게는 이 과도한 수사나 기소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 때 뭐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표적인 인물이긴 합니다만은 뭐 무수히 많은 재판과 무수히 많은 압수수색 뭐 이런 것들을 당했을 때는 국민의힘에서 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적법한 집행이다. 법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항상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분들인데 어제 체포 소환을 6번이나 통보했는데 나가지 않고 심지어 국회 출석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나가서 그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그 왜 보고 앉아 있습니까? 그 일정 때문에 체포에 불응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이 대상에 대해서 피의자에 대해서 영장 집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을 이제는 뭐 강제적인 체포영장 집행이다. 불법적인 체포영장이다. 불법 구금이다.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웃긴 게 여기 뭐 이제 법조인도 계십니다만 체포영장은 원래 강제성이 있는 거고 영장을 발부한 곳은 사법부인데 이걸 또 불법적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이제는 몇 년 전에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분들이 좀 거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장면을 보고 나서 엄정한 법 집행이 바로 이전 방통위원장에게도 이루어지는구나. 어떤 추석 선물 받은 느낌을 이분들은 우리 국민들은 받으실 수도 있겠죠. 예. 이진숙 얘기는 이 정도 해야겠습니다. 이진숙 얘기 좀 그만해 주세요. 특집 백운계 정치 1번지 추석을 맞아서 여러분과 신나게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 어머니 18번을 제가 이제 부르는 거예요. 나도 가도 그치. 피고 윤석열을 사형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정원호입니다. 리틀 이재명 그러던데요. 제가 보기엔 악력 쓴 거 말고는 그렇게 닮은 것 같지 않은데. 한동훈 측으로부터